이 남은 한 4개월 정도, 한 150일 정도 남았는데 네네. 이 150일을 어떻게 해야 한 구간에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근데 등급을 올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막 3-4개 올릴 수 있다? 이거는 흔치 않은 네, 일인 지금 것 이 같아요. 150일에서 그래서 한 등급 정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뭐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뭐 5등급 애들은 뭐 전 2등급도 한번 네네. 올릴 수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노려볼 해서 수 있죠. 가입비를 얼마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400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학원을 안 다니고 수학 공부를 안 해도 이 정도라고. 이번에는 약간 이제 주제가 사실 오늘 이게 제일 큰 주제인데 지금 뭐 분석은 알았어. 이제 알았고 이 현 시점 이 방학 그러니까 여름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또 많은 재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이제 집중을 그죠? 할 텐데 원래 집중을 하고 있었어야지 방학 공부 진짜 어쨌든 해야 되는데 현재 등급별로 이 남은 한 4개월 정도 한 150일 정도 남았는데 네네. 이 150일을 어떻게 해야 현 구간에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냐 아니 150일인데 4등급이 1등급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몰래카메라인 거예요. 근데 등급을 올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막 3-4개 올릴 수 있다? 이거는 흔치 않은 네, 일인 것 지금 이 같아요. 150일 네네. 그래서 한 등급 정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한 그거는 등급은 저는 뭐 가능하죠. 충분히 네. 가능하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뭐 5등급 애들은 뭐 전 2등급도 한번 네네. 올릴 수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려볼 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원포인트 전략을 좀 물어볼 건데요. 우선은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1등급이 나오는 거야. 늘 1등급. 지금까지 모의고사가 거의 1등급이야. 거의 90% 이상 다 1등급이 나왔고 당연히 얘들은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할 거잖아요. 1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1등급이 주로 나오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남은 이 150일 동안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이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물론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1등급을 거의 놓친 적이 없는 정도여야 돼요. 내가 이제 기준을 제가 잡아줬어요. 네. 잡아줬습니다. 진짜 꼭. 지금부터 쌤이 한 2-3가지 얘기할 건데 이거에만 집중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다른데 이제 구멍 나가지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진짜 안정적인 1등급인 친구들만 지금 만점을 위해서 첫 번째 이제부터 문제를 진짜 많이 푸는 거 좋아요. 모의고사 거의 많이 풀고 엔제 많이 풀고 이러는 거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많이 풀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여러 변수가 지금 보이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자고. 그러니까 그물망식 문제풀이.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6월 모평에 이렇게 왔던 메시지 튜터링을 좀 보면은 고난도 문제 간접 영역, 고1 수학이 이렇게 살짝 껴있는 경우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번 뭐 22번 같은 것도 수열에 고1 수학에 있던 경우의 수, 순열조합에서 공부했던 합의법칙, 고배법칙에서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일수록 고1 수학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그 안에서 이게 현재 수능 시험 직접 영역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어떻게 연결되는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시험날 그런 부분이 추가가 돼 있어서 약간 그냥 보통의 햄버거가 아니라 무슨 향이 첨가된 햄버거 이런 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쌤도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그 고1 수학을 위한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그 부분에 핵심적인 정의들만 확실히 살펴보는 거 이거 추천을 좀 하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미 한 2년 전부터 고1 공통수학 내용의 개념을 자꾸 이렇게 풀이 과정에서 요구하는 경향이 자꾸 생겼는데 지금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거 해야죠. 자연계일 거란 말이야. 네. 미적분 응시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얘네들은 당연히 수험에서도 미적분 사고니까 네네. 1학년 때 뭐 경우의 수 같은 것들을 네네네. 좀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고1 높아요. 수학에서도 그런 친구들은 이제 2차 함수라든지 그런 뭐 그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거는 또 오히려 센데 지금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경우의 수 파트 헷갈릴 수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 파트 헷갈릴 수 있고 안 했을 가능성 많아요. 무엇이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럴 수 이거 있다. 합통이잖아 하면서 지나간다고요. 그럴 수 오늘. 있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소장님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비슷하게 오다가 병하고처럼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기출 문제 잔상을 조심해라.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일수록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모르면 바뀌어버리면 틀려요. 그런 게 최근에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 게 막 오답률이 맞죠. 막 90% 넘어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들을 좀 낚이지 않기 위해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최근 한 2015 개정 수능 기출을 풀다 보면 네, 그런 맞아요. 포크볼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을 텐데 문제는 알고 있는 거랑 실제 또 포크볼을 보고 당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내가 포크볼이 올 줄 알고 있지만 당한단 말이에요, 타자들은. 그리고 똑같이 직구대로 휘두르게 된다고요. 이거 오히려 많은 문제를 풀고 알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 당하기도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이 같은 것들을 내가 유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철저히 유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유형에서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미분 가능하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풀이를 한 거다라는 거를 하나씩 다시 분석을 해줘야 그 비슷한 녀석을 가지고 기출문제의 잔상을 보여주는 포크볼에 안 당한다. 선생님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근데 네,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갑자기 기억나는 게 예전에 네네네. 김유명 선수라고 엄청 유명하신 선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 씹어먹을 때 그때 업슛으로 맞아요. 삼진을 엄청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크 피아자 상대할 때 그때 업슛을 딱 던졌는데 마이크 피아자가 삼진을 딱 먹고 이게 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 선수 얘기하는 거는 마이크 피아자는 당연히 맞을 줄 알았다는 거야, 자기는. 네네. 이거는 무조건 딱 자기 타이밍이야.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쳤는데 무조건 홈런이라고 생각했는데 헛스윙하니까 너무 당황하는 표정.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은 문제를 심지어 같은 번호에 낸 게 최근에 2번이나 있어요. 이건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유형별로 도구별로 그냥 한 번에 하는 걸로 하면 4점 주지 않겠다. 거기서 살짝 개념을 치환해서 조금 다른 걸 집어넣게 되면 그럼 풀이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좀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야구를 못하면 보세요. 이게 포크볼인지 슬라이드인지 알 바가 없는데. 그럼 끝까지 보면서 칠 텐데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모의고사 이런 포크볼 좀 많이 내시면 안 될까요, 근데? 물론 되죠. 그게 조금씩 달라졌을 때 개념을 기반으로 풀이를 해야 한다. 이게 특히나 최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많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늘 생각해야 될 부분. 기출이랑 똑같은지 조금 다른지. 참고로 포크볼은 많이 던지면 투수 생명에 문제가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 얘네들은 그래도 80점대는 주로 나온다, 원점수가. 네네. 저는 얘네들은 일단은 2등급이 안 나올 걸 걱정해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죠. 1등급을 조심해야죠. 네.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방법. 이 친구들은 조금은 더 단순한데 하나만 좀 신경을 잘 쓰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푸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잘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기 위해서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파이널 기간이니까 1등급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모의고사 위주로 모의고사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랑 내가 지금 1등급이 위태위태한 2등급 자꾸 나오는 그런 친구랑 지금 마음 자세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마음 자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야 돼요. 아니에요. 저 1등급이에요. 저랑 뭐 한두 문제 차이밖에 안 나요. 제가 이거 실수한 거고 집에 가서는 다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한두 개만 매번 틀리는 애들은 매번 1등급이 나오지 얘들아. 근데 거기서 몇 개를 더 틀리고 있다는 거는 그 내 약점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 한두 문제를 계속 틀려주게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과하게 양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를테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 모의고사를 풀었으면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풀었든 엔제를 풀었든 그 해설 강의 들으면서 공부를 해서 다음날 약점 파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점이다. 오답 노트 같은 건가요?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이게 오답 노트이기도 한데 특히 전방위로 모의고사 같은 거 풀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어느 단원에 어느 유형에 내가 약점이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그 진단 과정이죠. 건강검진 같은 거.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친구들은 1등급을 노릴 정도 레벨이 되는 친구들은 내가 이 부분을 까먹었는지 아니면 까먹진 않았는데 맞다 요즘엔 이걸 안 해서 연습을 안 했구나.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지 연습이 필요한지는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 보완을 하루 정도는 또 하게 하면은 그럼 일주일에 보통 2-3회차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루틴이에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 2, 3회 정도 하고 거기다가 개념서, 기출서, 엔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걔네들을 다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서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한다. 반은 약점 찾기 위해 공부하는 거고 반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그러면은 진짜 안정적인 1등급으로 다 가요. 진짜. 근데 이게 제가 이분들의 심 상태를 제가 보니까, 자기는, 저 만점을 노리는 애랑 지금 이 구간에 있는 애는 어쨌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실력 차이로. 실력적으로. 그럼요. 근데 얘네들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이가. 그리고 저기 쟤랑 나이 차이가 없고 쟤 만점 노리는 내 친구나 80점 주로 나오는 애랑 차이가 없는데 쟤는 막 매일 모여서 프로젝트 끼고 막 파이널하고 막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원들도 어차피 다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옷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보니까 잘 어울리네 저 연예인. 내가 입으면 다르거든요. 고점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저점을 보세요. 그리고 그 저점을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방안. 그거는 내 약점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성실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저점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최고 난도 거기에만 다시 집중을 또 할 수 있다. 이제 좀 겸손하게 공부해야 될 좀 필요가 있다 얘네들은 좀. 이제 진지하게 공부해야 돼. 제가 아시잖아요. 이게 수학은 수능날 처음 맞아보는 등급 맞았어요. 이게 가장 많은 과목이 수학이에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벌써 위로도 아래로도 둘 다 네. 가능하죠.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특히 이 구간은 학생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인데 저는 얘네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점수가 보통 70점대는 주로 나오는 애들인데 네. 문제는 70점대라도 뭐 2학년 모의고사 중에 막 1등급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왜 나 1등급 나온 적도 있는데 왜 2등급을 목표로 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70점대가 주로 나오면 수능에서도 주로 70점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2등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2등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아이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뭐 너무 낙관론을 가지고 내가 옛날엔 그래도 1등급이었는데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얘네들은 좀 의기소침해진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아, 내가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바로 어쩌다 이렇게 한대 맞고 됐나. 겸손해졌네. 그래서 오히려 막 의욕까지 사라진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이제 계속 2등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2등급을 받으려면 최소 준킬러라고 부르는 문제들을 그래도 제법 풀어내야 되는데 준킬러 이상의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준킬러 이상의 문제를 풀려면 사실 개념 독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올해 6월 모평에서 준킬러를 못 풀었으면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야. 올해 6월 모평 준킬러는 진짜 쉬운데 정말 짧고 너무 쉽게 나왔는데 그걸 틀렸다면 개념 독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으면 개념을 읽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해갖고 읽혔으니까 사용을 하는 거고 내가 아는 개념이니까 그럼 추론을 해서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사이클이 안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준킬러에서 약간 소재나 내용이 딥해진 그거를 못 버티고 틀리는 거죠. 특히 이 네. 2등급이 안 나오는 네. 친구들은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짧은 풀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딸깍 풀이. 아 이렇게 딸깍하면 이 준킬러가 풀리는 거였네. 그런 거는 수능 시험장에서 잘 안 통한다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준킬러 몇 개 맞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2등급이 나와요. 시간 모자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빨리 풀려고 안 해도 되니까 무슨 개념이 이용되는지 그걸 읽어내고 그걸 이용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만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6월 모평에 있었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준킬러 문제들이 쉽다라고 이야기되는지를 진짜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있던 거랑 똑같이 딸깍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시간은 남는데 얘는 그냥 못 푼 문제로 별표 쳐져 있고 넘어가. 얘네들은 뭐 굳이 비유를 하면 저는 절대 얘네들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얘네들도 사실은 수학을 어느 정도 하고 이해도가 있는 편인데 그냥 자기 이게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그러니까 쪼대로 약간 수학을 한다.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익숙한 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좀
하기 싫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너무 수학의 그 생각의 끈이 짧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구체적인 솔루션 뭐 예를 들어서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짤막하게 정리한 것들을 예. 그거를 다시 분석해야 돼요. 그게 안 통하니까 지금 2등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게 똑같이 안 나와도 풀 수 있는 게 이 문제에서 무슨 개념을 독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풀이가 가능한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이전에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씩 오답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 그러니까 3등급이 목표니까 3등급이 잘 안 나오는 경우니까 이거는 수포자는 아닌데 수포자 직전에 있는 상태라고 보통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사실 1, 2학년 모의고사로 막 3, 4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거의 수포자 직전이라고 저는 봐서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150일 동안 얘네들은 수학을 포기를 못하는 애들이야 대부분. 하긴 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3등급이 나오면 되게 좋을 거거든요 얘네들은. 네네네. 이 친구들의 경우는 일단 3, 4등급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중킬로 문제까지 막 다 도전하고 다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자주 나오고 가장 필수적인 걸 제일 잘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하방 이만큼까지가 되니까 그 다음 몇 개는 뭐 찍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렇죠. 맞으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찍어서 기도해라. 아, 그죠. 그래서 걔네들 잘하기에 제일 좋은 교재 중에 하나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얘네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거야.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확실히 출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내 눈에 계속 들어가게 돼요.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예제가 있고 거기에 풀이가 옆에 바로 나와 있는데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내 부족한 개념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반복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오히려. 아,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푸는 거야? 모르겠네. 그럼 또 수능 특강 책은 그 옆에 이제 그 개념이 또 있어요. 그럼 또 복습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수능 수학 문제 풀이에 가까워지는 거. 거기까지만 해도 심지어 연계된 문제들까지 비슷한 문제들까지 잘 맞추기만 해도 이미 그 하방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에 가까워져 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자꾸 복습을 해주면 좋겠다. 연계교재는 또 좋은 게 EBS에서 강의를 아주 친절하게 다 올렸잖아요. 다 이렇게 네네네. 디테일하게. 그래서 본인이 혼자 공부하기도 쉬운데 그냥 일종의 약간 박탈감이나 아니면 친구들은 다 정말 모의고사도 풀고 있고 막 준킬러 뭐 한다 그러고 어디 뭐 어느 학원에 뭘 모의고사 한다 그러고 막 그럼 그거 다 다니는 걸 나도 다 따라다닌다? 수학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또 문제가 얘네들이 또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거기 보면 네네.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 뭐 이렇게 수학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3등급도 2등급 되고 막 4등급도 무조건 2등급 되고 막 그게 뭐 국어 수학 할 거 없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젊은 강사들 중심으로 유튜브를 약간 좀 낚시성 콘텐츠를 하고 제가 보면 실제로 이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아이들이 그 유튜브에서 알고 안 강사들의 콘텐츠를 엄청 소비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듣기에 이제 좀 자극적이고 혹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라는 극단적인 전략들. 사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이제 엎드려서 조 패면 되거든요. 특히 이 구간 애들이 가장 그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 구간이 조금 더 부모님들이 좀 강하게 정석에 맞게 공부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약간 암흑의 세계가 있어요. 암흑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강 선생님들이 1군이고 막 2군이고 막 그러면 암흑의 세계가 뭐냐면 이 과외로 그 고액과외로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무조건 1등급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막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막 많으면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어이없던 게 수포자예요. 고3인데.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니까 과외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과외비를 얼마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4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학원을 안 다니고 수학 공부를 안 해서 이 정도라고.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이게 하여튼 부모님들이 수학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믿고 맡겼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보니까 성적이 이렇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여담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포자 상태인데 수학을 하긴 해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 이거 수학은 논지 오래됐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얘네들은 저는 4등급 잘하면 못해도 5등급 초반만 맞아도 정시 지원할 때 충분히 활용이 돼요. 이게 나중에 얘네들 상황에서 쓸 때. 그래서 4등급이나 못해도 5등급 초반을 맞아야 되는 학생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가능은 하죠, 충분히. 네. 30점대냐 60점대냐는 되게 큰 차이거든요. 네.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는 기본 개념을 2회독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 시기에 네. 다들 모의고사 보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문제 풀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 필수 개념을 2회독을 한다. 1회독이 아니에요. 1회독만 하면 아직 그 예제들을 풀 수가 없으니까 체화가 안 돼 있잖아요. 2회독을 해서 기본 개념들만 확실히 빠삭하게 하잖아요. 그러고 수능 특강 레벨 1 그리고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온 3점짜리까지를 다 4점 빼고 그럼 그게 이 기본 개념으로 다 풀리는구나 까지를 해야 되는데 요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수포자고 좀 내가 많이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이 흔들려서 이 개념 2회도까지도 제대로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거를 끝까지 해보지 못하고 소홀히 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낮을수록 솔루션은 간단하기 마련인 겁니다. 9평대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발 개념에만 집중해보세요. 기본 개념만 9평대까지 완벽히 해보세요. 그러면 3점짜리 기출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거를 어디서 그 3점짜리 기출들을 어떻게 공부할까, 얘네들? 그래서 수능 특강이 개념서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개념들을 다 해서 레벨 1을 다 풀게 되는 것까지가 사실 거기까지가 딱 필요한 만큼이에요. 그럼 3점 기출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수능 특강 레벨 1이 보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모르고 푸는 게 아니라 알고 풀 수 있게 하는 정도 기본 개념. 그래서 오히려 인강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EBS도 괜찮고요. 아주 쉬운 개념 강의들 중에 내가 잘 알아들어지는 선생님 거 개념 강의를 쭉 들은 다음 그 다음에 그걸 2회독을 정확히 해준 다음 거기에 대한 예제들을 어렵지 않은 것, 쉬운 것들로 뭐 센 A단계, 센 B단계의 초반부 정도까지 센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EBS 수능 특강으로 따지자면은 레벨 1까지 거기까지에 대한 것들을 물론 예제 유제는 가끔 안 풀리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9평대까지 거기에만 집중을 해보면 다르다는 걸 금방 느끼게 된다. 저는 약간 응용을 하면 얘네들은 인강으로 혼자 할 동력도 사실 좀 힘든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누워있는 애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방금 차영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컨텐츠를 하되 인강으로 저는 과외 선생님이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분들 뭐 갈구거나 왜 일로와 엎드려 혹은 기본 개념이지만 얘네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개념조차도. 근데 물어보기 질문해줄 사람이 그렇죠. 이 정도 필요하죠. 이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붙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건 좋죠. 가능 시에는 그것만을 위해서 네. 그 부분을 거기까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해내기 위해서 옆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과외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구간에는 대학생 과외가 훨씬 낫다. 차라리 대학교 1학년. 왜냐하면 좀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뭐 3등급 이상 얘기하는 게 당연히 정상이고 그리고 이건 진짜 막 야 이건 되게 기본인데 모를 수 있잖아요 자기는. 그냥 좀 나이 차가 있으면 사실 좀 여러 번 묻긴 좀 애매할 수 있거든. 근데 막 형이나 누나나 언니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좀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일단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우선이다. 일어나서 공부하는 의지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 맞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이 150일 동안 네네. 수학을 네. 이렇게 애들이 고통을 받고 아니면 고통받을 때도 있고 수학 부심 있는 애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수학에 부심이 있어서 수학만 하시는 분들 얘네들 두 번째는 수학을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을 둔 부모님들 여기서 나눠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첫 번째 수학 부심을 가진 아이 이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걱정이 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을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또 특히 남학생들 위주로 수학만 잘해. 나는 이것만 잘할 거야. 이제 못하는 거 하기 싫어. 이런 부심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 좁아지는 거라는 거를 아이한테 다방면으로 좀 느낄 수 있게 애정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수학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수학 능력 자체가 너 탐구도 잘할 수 있고 국어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수능도 되고 논술도 되고 다 되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요거 하나만 하고 싶고 나머지는 다 싫어라는 거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대학 갈 길을 좁히려고 하냐. 저희 진짜 전문가들의 정말 얘기만 나오면 와 걔는 왜 그럴까요? 하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너 그렇게 좋아하는 수학만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는 대학 가서 하면 돼. 근데 일단 대학 갈 때까지는 길이 좀 넓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최소한도로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 장지수 쌤도 수학 공부하느라고 국어 영어 되게 못하고 있다가 고3 때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매일같이 국어 영어 공부를 하기 그렇군요. 시작했대. 국어 영어를 내가 왜 못하나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매일같이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니까. 수학을 왜 잘하나 봤더니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수학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나머지 것들도 해볼 수 있다라는 상태인 거니까 좋게 생각하고 나머지도 시도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될 것 같다. 네. 네. 그다음에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떻게 좀 지도하면 좋을까? 150일이요? 네. 되게 긴 기간입니다, 어머니. 150일보다 더 멀리 있던 시간은 수능으로부터 멀잖아요. 이때 했던 것보다 사실 지금 하는 게 훨씬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때부터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줄 수가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그럼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이 시기 이후로 하게 되는 것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하게 되는 것들, 그건 시험 날에도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서 점수에 직결되는 것들이다.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자. 옆에서 같이 믿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얘기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나가면 수학 또한 그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보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세대는 좀 달라서 학생들과 되게 예전 부모님 때 자녀와의 관계와 예전 같은 경우는 막 부모님 무서워하고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뭐 형도 무서워하고. 근데 요즘은 친구같이 지내다 보니까 학생들과 약간 동기화된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가 네네. 수학에 자신이 있고 부심이 있고 수학만 하고 싶으면 어머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야 다. 하지만 그래도 네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하면 소리 논술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동기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시면 안 된다. 절대로.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의 몽둥이 이름이 애정이었어요. 애정을 많이 주셨어요, 맨날. 그래서 제가 애들 조패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격려를 다른 형태로 하실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네.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막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인생 망해 막 이렇게 막 엎드려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낮은 오디로 얘기를 하시고 푸시를 하셔야 돼요. 푸시를. 원래 옛날에 형이 있으면 집안에서 형이 다 해결했는데. 네. 오늘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아마 사임 선생님은 이제 수능 전까지는 출연 힘드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한 겨울방학쯤에 지금 1, 2학년 학생들 또 얘네들을 한번 좀 이렇게 1년 장기 코스로 좀 수학을 갈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